7시 넘었다. 후딱 갑시다. 빠르게 갈게요. 지난 어제 해축 좀 주력도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또 본전 퉁치고 아침 느바 잘 먹어서 뭐 나쁘지 않은 괜찮은 하루였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경기가 7경기 정도 있는데 뭐 어제 봤을 때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해서 솔직히 이거 어떻게 가지 좀 고민이 있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길이 보이긴 하네요. 가봅시다. 첫 번째 사수대 스페치아. 수비 쪽에 중앙 수비 쪽에 트레솔디 빠졌고 스페치아 수비 쪽에 레카올름 다 빠졌고 중앙 쪽에 이제 바스토니까지 빠져 있는데 일단은 둘 다 기세가 좋아요. 기세 좋은 새끼들끼리 만났어. 사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실 이 팀은 괜찮은 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좀 최소 중위권 아니면 유로파 밑에 그 정도까지 나름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팀인데 이제 시즌 초반에 워낙 이탈자들 막 계속 막 핵심 공격들 다 빠지고 베라디 폼 마틴이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빌빌 기다가 이제 막판에 뭐 AC 밀란, 아탈란타, 로마까지 이거 뭐 진짜 그냥 이변을 쫙쫙 내고 있고 그 안에서 뭐 크레모네스 레체 강등권까지도 잡아냈고 뭐 최근 경기에서 패배가 한 번밖에 나폴리한테 한 번 졌어. 나폴리 근데 인정이잖아 우리가. 어디 어느 팀이나 나폴리한테 줘도 뭐 질 수 있지. 근데 나머지 팀들한테 이제 패배가 없다. 그 정도로 이제 공격 쪽에서의 기세나 수비는 원래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닌데 공격 쪽에서 확실히 화력이 살아나다 보니까 승리를 챙기는 게 좀 많아졌고 스페차는 강등 버프예요. 강등 버프, 감독 교체 버프. 강등권에서 이제 어느덧 강등권 바로 위입니다. 17위. 여기에 이제 감독 교체 이후에 특히나 그 전까지는 감독 교체 전에는 이기질 못했어 스페차가 쉽게. 이렇게 이기질 못하다가 거의 뭐 홈에서도 계속 지고 하다가 직전 경기 이제 인터밀란까지 잡으면서 최근 경기에 이제 3경기 동안에 패배가 없습니다. 2무 1승 2무야. 또 흐름이 괜찮은 새끼들끼리 만났는데 일단 솔직히 그래도 내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수가 당연히 나아요. 사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시즌 고전했던 부분은 이제 전방에서 골이 안 터지는 부분들 좀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쉬워가지고 좀 고전을 했었지. 미드필더진에서의 어떤 볼 점유나 이런 것들은 뭐 항상 괜찮은 팀이거든요. 항상 괜찮은 팀인데 아이고 엔제텍스 형님 커피값 감사드립니다. 손님 보내드릴게요. 커피값도 감사드립니다. 또 죽으라고 왼종일 분석하러 커피값 감사드립니다. 주말 동안 그렇게 해볼게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전방 쪽에서 애들이 합이 좀 맞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몇몇 자원들이 이제 트레이드 이적도 있었고 그런 게 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좀 성적이 지금 괜찮은데 솔직히 스페치아라서 조금 배당이 조금 그렇긴 해. 어쨌든 강등 버프가 있는 팀이고 저는 또 감독 교체 심지어 이제 경기력도 나쁘지 않은 측면에서 둘 다 수비적으로는 별로 단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스페치아도 이제 은졸라라는 미친 공격수 한 명 있고 뭐 옆에 뭐 쇼무도르프 로마 벤치 따레가 나름대로 그래도 경기 내용 자체는 크게 나쁜 부분은 없어요. 평타 정도 약간 쳐주는 느낌. 물론 득점은 없습니다만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골 좀 뽑고 막 이런 흐름인데 개인적인 생각에도 오늘 경기는 양 팀의 수비적인 부분 특히나 이제 결장자도 하필 수비 쪽이야. 트레솔디 빠져가지고 아마 페라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페라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출전 원래는 사소올레 주전입니다만 출전을 많이 못하고 부상이나 막 출전 정지 막 이런 걸려 출전을 많이 못했어가지고 폼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직전 경기도 막 그렇게 안정적인 느낌은 사실 없었고 로마전에 이런 부분 봤을 때 스페차도 뭐 핵심 수비 둘 빠져 있고 공격진들은 양 팀 다 초에는 폼이 좋고 다득점 승패로 접근한다면은 그래도 홈팀인 사수 쪽의 기세나 좀 경기력적인 부분들 이런 걸 봐서 사수올로 승 봅니다. 다만 이거 강등 버프라서 조금 배당이 조금 좀 그렇긴 해. 1.8은 줘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고요. 순부정이 지금 보내드릴게. 두 번째 개똥들끼리 만났네. 스타르트
그래서 LABD시고 폴란담이 상당히 좀 높게 정배를 받았는데 일단 폴란담이 지금 일단 뭐 결정전 먼저 볼까? 결정전 먼저 봅시다. 뭐 출전 정지자들도 많고 여기는 일단은 그래요. 둘 다 이제 조금씩 나름대로 빠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수비 쪽에 은부얀바 출전 정지로 빠졌고 중앙 미드필더 쪽에 이제 오리스타니오 출전 정지로 빠졌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둘 다 주전이에요. 주전 둘 빠졌고 이제 시타 쪽도 이거 뭐야? 지금 페라티 출전 정지. 물론 최근 그렇게까지 막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페라티 빠져 있고 오자쿠 부상에 브라길마즈 부상에 여기 이제 코르도바까지 부상이야. 여기 또 한 명 더 있다. 도안 에르도안. 이 새끼도 미드필더 쪽에 불투명이고 일단 브라겔마즈 빠지고 오자쿱도 없고 이거는 양 팀 다 지금 누수가 조금 출혈이 있는 상황인데 시타 쪽이 확실히 더 큰 출혈이긴 합니다. 핵심들이 일단 많이 또 빠져 있는 흐름에서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솔직히 접근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찍죠? 이걸 폴란담 이게 폴란담이 이기면 3연승이거든요. 폴란담 홈 3연승이야. 이거 폴란담이 이기면 보통 아무리 그래도 이런 똥팀이 이런 기록은 보통 잘 못 세. 보통 2연승에서 끊기거나 한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시타가 결장자가 많아도 폴란담을 찍기 조금 뭔가 애매모호한 사이즈인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거 오자쿠베 브라기마즈까지 없고 뭐 페라티 중원에서 지금 결장자들이 상당히 많잖아. 시타 같은 경우 시타를 찍기도 그렇고 이 경기는 와 잠시만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꼴리는 거 찍는 게 맞아.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후반기에 이제 미드필더 쪽에 뭐 트와이트 같은 애들 좀 임대로 겨울에 데려오면서 또 수비 쪽 자원들도 몇 명 이제 한둘 겨울에 데려온 애들이 폼이 괜찮아요. 원래 LABDC 특이 후반기는 겨울 이적 시장에 누굴 임대로 데려오거나 데려오냐에 따라서 강등권에서 누가 떨어지고 누가 올라오냐가 갈려요. 리그 수준이 또 얘네들은 솔직히 그렇게 잘 차지 않잖아요. 밑에 애들이잖아. 임대 한 명만 잘 들으면 걔가 먹여 살려. 근데 둘 다 잘 데려와서 폴란드함도 이제 수비 쪽이나 미드필더 쪽에 괜찮은 자원들이 다 잘해주고 있고 스타르토도 비스트로비치 크로아티아 놈인데 미드필더 쪽 상당히 잘해. 특히나 약팀 상대로 더 잘해요. 뭐 오자쿠비 빠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버티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꼴린 대로 찍는 게 맞긴 합니다만 이거 햄모 찍거나 뭐 프렌 찍거나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그런 사이즈로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폴란드이 뭐 3연승이 솔직히 쉽지 않기는 한데 지금 시타의 전력상으로 뭐 이겨도 솔직히 이상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뭐 이긴다면 그래도 이제 좀 쫄깃하게 햄모로 이기지 않을까 싶고 아니다 해도 폴란드 하면 3연승 없다 보고 시타가 결장자가 많긴 합니다. 비빌 사이즈는 된다. 어쨌든 폴란드도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일마즈나 뭐 코르도바 빠지긴 했어도 다른 애들이 뭐 해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프렌 오바 봅니다. 프렌 오바. 근데 다 뭐 그래요. 뭐 보기만 합니다. 세 번째 글라드바흐 대 브레멘. 이 경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아마 브레멘이 지금 결장자들도 좀 있기는 한데 글라드바흐가 상대 전적 때문에 배당을 좀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일단 수비 쪽에 핵심 벤세바인이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 미들필더 쪽에 또 마이글 빠집니다. 둘 빠져 있고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프라들 여전히 부상해 벨코비치 오늘 못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미드필더 쪽에 그로비나 뭐 비텐코트 옛날에 브레멘에서 잘했던 애 이런 애들이 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주전급 애들이 지금 양 팀 다 누수가 있어요. 수비 미드 좀 수비랑 이제 미드 자원들 해가지고 빠져 있는데 야 이게 글라드바가 1.73을 받았네.
이거는 상대 전적 때문에 제 생각에 글라드바가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뭐 이번 시즌도 홈에서 좋아요. 최근에 좀 안 좋을 뿐 최근에 워낙 글라드바가 안 좋아. 거의 뭐 이기질 못해요.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퇴장 나와서 뭐 상성이잖아. 이긴 거랑 호펜하임 드럽게 못하잖아요. 호펜하임 이긴 거 말고 이긴 적이 샬케, 뭐 헤르타, 마인츠, 라이프치, 뭐 프라이 이긴 적이 없어요. 딱히 그런 측면에서 신뢰가 없고 브레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가 너무 좀 들쑥날쑥하죠. 볼 좀 차는 팀 만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실점을 합니다. 여기 이제 득점에 있어서도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고 브레멘 그리고 운이 없어요 일단. 결정적으로 이게 순위가 지금 두 팀이 12, 11이거든요. 한창 동기부여 떨어지는 이맘때쯤에 동기부여 제일 떨어지는 순위야 이게. 홈에선 열심히 뛰는데 원정가서 설렁설렁 뛰고 약간 그런 순위대거든요. 왜냐면 강등이랑 멀고 위로 올라가긴 빡세니까. 브레멘 같은 경우도 좀 절실함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그런지 특히나 최근 경기들에서 운이 없어요. 조금 넣어줄 게 안 들어가거나 좀 억가로 먹히거나 이런 모습들도 좀 있고 해서 상대 현적상으로는 이게 글라드바가 압도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역대로 따지면은 홈 기준 10상승 4무 3패야. 지지를 않아요. 지지를 거의 지지를 않아. 그리고 브레멘이 한 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첫 번째 10월에 있었던 경기에서 5대1로 글라드바를 대파를 했는데 역대 그냥 역대로 브레멘이 더블을 한 적은 없어요. 뭐 더블이라면 그 리그에서 두 번 홈 원정 다 붙잖아. 더블이라면 두 번 다 이기는 거예요. 더블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두 팀 간의 역사는 꽤나 깊어요. 둘 다 이제 뭐 분데스리가 명문팀이잖아. 이번 시즌 한 번 이겼는데 더블을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뭐 홈에서의 기록이 이러니까 뭐 이해는 갑니다만. 뭐 이런 측면에서 승 아니면 무 쪽으로 찍는 게 뭐 지금 브레멘도 어쨌든 중앙 미드필더나 뭐 그래도 좀 크랙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공격 포인트에 대한 재능이 있는 비텐코도 이런 데 빠져 있는 측면에서 승무 사이드인데 전 솔직히 쉽게 못 고르겠다. 뭐 무앤무 찍기도 조금 그렇고 다 글라드바 일반 승각에도 글라드바는 찍기가 그래.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음, 아, 다득점만 보겠습니다. 다득점만. 그러니까 어쨌든 양 팀이 수비가 불안한 건 팩트예요. 글라드바가 최근에 3경기 연속 무득점이거든요. 뭐 라이프치히, 프라이부르크, 마인츠 상당히 좀 강력한 팀들을 만나가지고 최근에 득점이 없는데 넣을 때가 됐어. 그리고 수비가 안 좋은 브레멘이요. 다만 브레멘 역시도 득점에 있어서는 최근 그래도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고 프랑크푸르트나 돌문 같은 그래도 좀 확실한 강팀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뭐 좋은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매 경기 나오는 측면에서 글라드바도 수비가 허당이거든요. 양팀 다 한 골씩 충분히 기대치가 있다고 보고 결국에 글라드바는 어쨌든 최근에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승리가 필요하고 브레멘도 뭐 비슷한 흐름 속에서 뭐 추가적인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득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득점만. 네 번째 아탈란타 엠폴리. 이거 개인적으로 분석하기 좀 싫은 경기인데 일단 엠폴리랑 강팀하고 하면 분석하기가 싫어요 여러분들아. 엠폴리는 그냥 완벽한 역기팀입니다 두 새끼들은. 제가 지난번에 또 엠폴리 프렌 갔다가 부러졌잖아. 새끼들은 그냥 역기 그 자체야. 부상자들 먼저 보면 이거 뭐야 화면 이상해질 것 같은데. 씨발 잠시만요. 됐다. 부상자들 아딸 쪽 먼저 보면은 일단 수비 쪽에 하테보 여전히 빠져있고 중앙 수비 쪽뭐 짐시티 빠져있는데 솔직히 아탈란타가 수비 뎁스는 엄청 넓어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이제 미드필더 쪽에 쿠퍼메이너스 빠진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좀 아쉬운 측면이고 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키퍼 쪽에 비카리오 주전 키퍼 빠져 있고 전방 쪽에 이제 캄비아기 빠져 있는데 일단 아타리 뭐 엠폴리 상대로 홈에서 이 정도 배당받는 건 알겠는데 엠폴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좀 잘하고 좀 경기 괜찮게 했는데
하면 져요. 하면 집니다. 그리고 존나 못하네 오늘 지겠네 하면 안 져요. 이게 뭐 가끔 나오는 게 아니라 뭐 4경기 하면 3경기 2경기야 그래. 절반 이상의 확률로 그런 경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못하면 안 지고 잘하면 져요. 뭐 직전 경기 우디네세전, 그 전에 몬차전. 솔직히 엠폴리가 괜찮게 했었거든요. 특히나 몬차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엠폴리가 끈끈한 모습들 원정이지만 보여줬었고, 우디전은 뭐 한 골 싸움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어쨌든 역시나 패배를 했고, 그 전에 나폴리전까지면서 어느덧 지금 3연패에 빠지게 됐어요. 귀신같이 피오렌티나 원정 가서는 존나게 쳐맞다가 어떻게 한 골 박아가지고 1대1 못 띄우질 않나. 그 전에 인터밀란 원정 가가지고는 인터밀란 퇴장으로 이기질 않나요? 뭐 라치오 원정에서 2대0에서 마지막에 2골 받고, 원정이었는데 심지어 2대0으로 라치오가 전반을 개패했거든요. 마지막에 찬스 딱 2개 있었는데 그 2개 다 받고 2대2 물을 띄우지 않나. 완전히 엮기 새끼야 이 새끼들은 진짜로. 아탈란타 같은 경우 최근에 흐름이 많이 쳐져 있거든요. 일단 골이 안 나와. 4경기 한 골밖에 없어. 그때 우리 기억하잖아요. 레체전 같이 봤잖아요 여러분들아. 그때 일격을 맞고 이 새끼들이 레체한테 한 번 맞더니 정신을 못 차려요. 뭐 그 원정 경기 AC밀란 나폴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디네세 상대로도 이제 내용 자체가 엄청 나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결과를 무승부로서 가져오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 측면이라서 솔직히 아따리 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엠폴리가 뭐 역규팀이라고 해도 이거 역배까지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보이고, 결국에 뭐 우리가 그래도 아따를 믿어주는 쪽으로 승을 가거나 아니면은 아이씨 모르겠다 하고 무승부 찍거나 뭐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엠폴리가 경기력이 엄청나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아. 나쁘진 않아. 괜찮게 할 때는 하는 측면도 있고, 상대 면적 같은 경우에도 뭐 무승부가 2팀 가는 때 상당히 많아요. 무승부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어, 지금의 아탈란타라면은 제 생각에 엠폴리도 그렇게까지 만만치 않은 흐름 속에서 마엔의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승이냐 무냐라고 볼 때 결국에 한쪽을 택하라면 저는 당연히 승을 택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엽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엠폴리의 그런 부분이나 뭐 경기력도 엠폴리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3연패긴 합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아탈란타는 나빠요 경기력이.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무승부가 아예 안 뜰만한 매치는 아닌 것 같고, 마인을 좀 배제 때리면서 무승부 햄무 좀 가볍게 보겠습니다. 무햄무. 일단 아딸도 득점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뭐 루쿠먼이나 이런 애들이 폼이 후반기에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뭐 벌써 탑 챔피언스리그 경쟁에서도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흐름에서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무승부 햄무, 뭐 굳이 고르라면 햄무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5번째 노팅엄 대 뉴캐슬. 노팅엄 일단 결장자가 조금 많긴 해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뉴캐슬에서 임대온 크리스 우드도 오늘 출전 불가하죠. 보면은 일단 우드 오늘 임대 관련해가지고 빠지게 되고, 맥케나 수비 쪽이 여전히 부상해 윌리볼이 빠졌기 때문에 중앙 수비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점이 많이 늘어나고, 직전 경기 토트넘전에 봤듯이 뭐 이런 측면이고, 중앙 쪽에서도 이제 겨울이 온 스카라파 같은 애들이 또 빠져있고, 쿠야테나 뭐 브레난 존슨, 아워니 이런 또 미드필더나 전방 쪽의 핵심 자원들도 지금 불투명이야. 아워니는 부상 복귀를 한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출전이 어떻게 될지 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브레난 존스는 또 아워니가 없고 한창 노팅엄이 어려웠을 때 한 골 박아주던 놈이거든요. 노팅엄이 승리할 때마다 브레난 존스인데 골이 거의 대부분 있었는데 최근 경기에, 오늘 경기 이거 불투명이긴 한데 출전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팅엄은 가뜩이나 우드까지도 오늘 못 나오는 상황에서 전방 쪽의 자원들이 지금 정상은 아니고, 수비는 뭐 지금 핵심들 빠져 있고 중앙 쪽에 그런 상황이고, 니캐슬은 조엘링턴 출전 정지. 얘 말고는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와 있는 상황인데, 노팅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경기력이 일단 쓰레기야. 경기력이 쓰레기예요. 존나 못해 그냥. 경기를 보면은 답도 없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홈에서 안 진 지 벌써 거의 반년 가까이 됐습니다. 존나 못하는데 이상하게 안 져요. 홈에서 이상하게. 야 이거 물을 캤네 막 이런 느낌이야. 야 이걸 이겼네. 예.
뭐 최근도 에버튼, 맨시티, 리즈, 레스터, 첼시, 크펠, 브렌트포드, 리버풀, 에스턴 빌라. 뭐 몇 경기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수에 걸려 있긴 하네요. 아홉 수에 걸려 있긴 한데 어쨌든 본인들의 실력 대비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거 뭐 거의 운이 뭐 이거 뭐 하늘에서 뭐 점지해준 급이야 이 정도면은 경기력 대비로 봤을 때는 뭐 어쨌든 그런 지금 흐름이고 뉴캐슬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경기력이 많이 안 좋다. 뉴캐슬은 지금 이번 시즌 내에서 최저점의 타이밍이다 라고 언제부터였지? 한 크리스탈 팰리스전이었나? 웨스트햄전이었나? 한 2월 초인가? 1월 말인가? 그때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크펠전인가 웨스트햄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제 직전경기 울버 상대로 진땀 승하기 전까지 이제 물론 리버풀, 맨시티라는 강팀이 있었습니다. 뭐 본머스나 뭐 홈에서 웨스트햄 상대로도 못 이겼던 부분인데 한 달 정도 됐을까요? 직전 경기 울버햄튼전을 보는데 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물론 수비적으로 완전히 단단한 옛날에 그 정도까지만 단단함까지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뭐 미드필더 쪽에서의 장악력이나 전방 쪽에서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좋았을 때의 모습을 지금 찾은 상황이에요. 직전 경기 울버햄튼전에 두 골 받기 전까지 뉴캐슬이 최근 경기야 8경기 3골밖에 없었어요. 맞나? 8경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경기 3골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공격적에서 작업들이나 뭐 너무 형편없었죠. 부상자들도 뭐 들락날락 뭐 이삭이고 누구야 걔. 그 조그만 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걔나 뭐 또 알미론 같은 애들도 폼이 안 좋았고 뭐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어쨌든 조금 변화를 통해서 좋아진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생막시맹의 폼이 막시맹도 이제 부상 때문에 올 시즌에 좀 기복이 있었거든요. 최근 막시맹이 좀 많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뉴캐슬이 직전 경기부터 좀 부활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봤을 때 지금 노팅엄이 어쨌든 결장자들이나 핵심들도 이렇게 좀 빠져있는 모습들 조일링턴이 없긴 합니다만 뉴캐슬이 딱 잡을 만한 타이밍으로 봅니다. 노팅엄 홈 9연 무패. 오늘 경기 이후 휴식기잖아요. 휴식기예요. 2주 동안 4월 넘어가거든요. 이러면 진짜 반년인가? 6개월인가 7개월 무패예요. 아홉수도 그렇고 타이밍상 여기서 끊기는 게 맞다. 뉴캐슬 승, 뉴캐슬 마인까지 봅니다. 가고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좀 말이 길어지냐. 물 좀 먹어야겠다. 바야돌리드 대 이제 빌바오인데 이거는 뭐 사실 빌바오가 제가 볼 때는 질 사이즈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뭐 승 찍거나 무 찍거나 뭐 무에 뭐 찍거나 그냥 그렇게 보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전 키퍼의 맛이 빠져 있고요. 바야돌리드는 미드필더 쪽에 이제 로케메사나 옹글라 같은 중요 자원들 지금 둘 다 출전주로 빠졌어. 여기 뭐 마치스 같은 겨울에 와서 나름대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공격 자원들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빌바오 같은 경우는 뭐 직전 경기 누수랑 그대로입니다. 우나이 시몬 빠져 있어서 이제 저기는 아기레사발라가 많이 띄워주고 있고 골키퍼 주전 키퍼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겨울에 데려온 안드레 에레라 주로 이제 좀 체력 안배나 뭐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거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골키퍼 말고는 풀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흐름인데 봉준현이 어서 오시고 빌바오는 골잡이가 없어요. 다 좋은데 골잡이가 없어. 시발 리그 지금 팀에서 최다 득점자가 산세트야. 이 말이 됩니까? 공격형 미드필더가 제일 많이 넣었어. 심지어 산세트는 이번 시즌 3선으로도 종종 기용이 됐었기 때문에 뭐 아예 뭐 전방 쪽에서 움직임을 매번 가져갔던 건 아니에요. 삼선 쪽에서 조금 박투박 형태로 뛰었던 적도 있고 뭐 그런 측면인데 얘가 8골이고 위에 뭐 니코 윌리엄스 뭐 이나키 윌리엄스 뭐 구루제타 이런 애들 막 3골 4골 5골 근데 이게 찬스가 없던 게 아니거든요. 결국 전방에서 마무리가 문제야.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전에도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빌바오가 한 수 위였어요. 바르셀로나가 거의 내용 자체로는 무조건 부러지는 사이즈였습니다만
결국에 한 타이밍 수비 집중력이 좀 흐트러진 부분과 뭐 골대 부분도 빌바오가 있긴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완벽한 찬스들을 뭐 날리는 거 보세요. 발만 대면 들어가는 건데 이제 헛발질을 하질 않나. 때렸는데 이제 가만히 서 있는 수비 대가리 맞고 나가질 않나 들어가는 건데.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빌바오의 득점이 신뢰가 안 된다. 내용은 빌바오가 이거는 질 사이즈가 없어요. 거의 이기는 사이즈야. 내용 자체로 가면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기려면 골이 필요하니까 확실히 믿을 만한 카드가 지금 전방 쪽에서 한 명만 믿을 만한 새끼 있었어도 빌바오는 지금보다 순위가 다섯 단계 최소 세 단계 이상은 더 높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 이 승하고 무에무랑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력이나 최근 경기력적인 부분 이런 거로 갔을 때는 지금 바이오돌리드가 중원 쪽에서나 뭐 결장자들도 있는 흐름에서 이렇게 찍는 게 맞는데 이게 빌바오 새끼들의 골 결정력을 좀 믿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뭘 봐야 될지. 굳이 그래도 조금 변수적인 측면을 좀 감안해가지고 일단은 뭐 요렇게 봤습니다. 무승부 햄무. 근데 빌바오 승을 찍어도 제가 볼 땐 무방할 것 같긴 하다. 결국엔 이쪽을 봅니다. 이쪽으로 요거 햄무 쪽으로. 많이 뜨면 어떡하냐. 어쨌든 간에 빌바오가 지금의 바야도리도 지금 결장자들도 있고 하는 흐름에 있어서 충분히 유리한 경기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인가? 야 리옹이 1.5배당을 받았네. 존나 웃기네 그냥. 일단 앙토니 로페즈 주전키퍼 리옹 빠져있고요. 구스토도 이제 핵심 구스토는 이제 채시 복귀했나? 복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구스토는 이제 안 적어도 되고 앙토니 로페즈 빠져있고 랑트 같은 경우가 결장자들이 조금 멜린이나 뭐 수비 쪽에 트라우레 백업 같은 자원들은 원래 있던 자원인데 치리벨라가 중원 쪽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오늘 좀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랑 상대 전적 때문에 제가 볼 때 배당이 낮은 것 같아요. 치리벨라 없는 랑트와 그리고 상대 전적이 리옹이 홈에서 좀 많이 강하거든요. 어쨌든 얘랑 또 이제 공격 쪽에 간하고 좋은 자원이에요. 불투명 뭐 이런 측면들. 근데 뭐 이겨줘야 되는 사이즈인 것 같기는 해요. 리옹이 아무리 그래도 약간 뭐 지금의 낭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전방적으로 득점에 있어서 만드는 부분들은 분명히 많이 창출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치르벨라랑 중원 쪽에 이제 전방 쪽에 가나고가 좀 빠져 있다라는 측면에 조금 아쉬움이 어쨌든 있는 상황이고 또 경기 일정 자체가 리옹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직전 경기의 일정을 감안한다면 조금 타이트한 느낌도 어쨌든 있고 뭐 전방에서 골이 나오는 거는 뭐 알겠어요. 근데 수비가 불안해요. 낭트가 지금 수비 쪽에서 여러 불안점들을 지속적으로 좀 수비 쪽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매 경기 나오고 있거든요. 매 경기 실점하는 장면들 보면 대부분이 이제 막을 수 있던 장면들에서 좀 집중력들이 넋 놓고 있다가 그런 부분에서 골을 먹히기 때문에 오늘 라카제트가 있는 리옹 상대로 제가 볼 때 실점 자체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골은 줄 가능성이 높아. 이건 한 골이든 두 골이든 뭐 세 골이든. 근데 어쨌든 간에 낭트도 전방쪽에서 움직임 자체는 괜찮고 다 떠나서 리옹 1.5배는 저는 그래도 낭트잖아요. 여러분들아 경기력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수비가 최근에 공격에 비해서 불안해졌지만 대신 공격력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팀의 색깔 자체가 좀 바뀐 거죠. 완전한 언더팀에서 약간은 조금 더 다득점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의 팀으로 바뀌었다고 보여지고 리옹 같은 경우 어쨌든 라카제트가 복귀해가지고 직전 경기 리를 상대로 이제 막판에 기회도 몇 개 없었거든요. 리옹은 참 신기해. 슈팅이 많이 안 나와요. 리옹 경기가 생각보다. 오히려 슈팅이 많이 나오면 골이 안 들어가고요. 안 나오면 골이 잘 들어가. 진짜 이상한 팀이야 이 팀은. 기록을 보면 그냥 놀라워요. 놀라워. 야 이거는 어떻게 여기서 무득점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막 3골 4골을 넣지 하는 팀인데 어쨌든 리옹 자체도 안정적인 측면은 많이 떨어져요. 항상 실점에 대한 우려점이 있는 상황에서 낭트가 공격력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약간은 좀 다득점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승패로 따진다면 그냥 굳이 보면 낭트 프렌을 보고요. 언어받적인 측면에서 다득점 리옹이 잡는다면 또 다득점의 확률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그 외의 결과가 나와도 뭐 다득점이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좀 살아남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요건 굳이 보고 요게 좀 괜찮아 보인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좀 길어진 것 같은데.